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단타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단타 타점을 잡는 방법을 한 영상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매일매일 하나같이 또 올려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파해하고 다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목에 따라 움직이는 패턴들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종목에 따라 또 거래대금이 터지는 그 물량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또 시장의 변함에 따라서 또 어떤 코인들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저께 여러분들께 단타 타점 잡는 방법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코인들을 또 단타를 해보면 좋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슈퍼버스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투이션 말씀을 드렸었고요. 니어 프로토콜,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오늘은 센트리퓨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니스 토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많이 말을 해버리면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나서 올라갔다라고 해서 자랑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근 들어서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께 미리서 5개나 6개를 선정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타점 잡는 방법들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슈퍼버스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센트리퓨즈랑 니어 프로토콜은 계속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타점 잡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슈퍼버스를 볼 건데, 지금 이 차트를 보셨을 때, 자, 어떤 생각이 문득 드시나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겠지만, 기존에 보셨던 구독자분들은 딱 어떤 코인이 딱 생각나실 거예요. 자, 저희가 베니스 토큰 말씀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렸던 코인이 뭐예요? 바로 오리진 트레일이었어요. 자, 보시면 베니스 토큰처럼 상승 파동을 계속 그려가면서 저점이 어떻게 되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게 되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는 반면에, 보시다시피 인투이션이라든지 오리진 트레이처럼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그리고 모두 상승분을 반납시킨 상태에서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박스권 행보를 보여주면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리진 트레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렇게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보이고 나서 다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상승세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상태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했죠? 결국에는 바닥까지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결국 이평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보조지표가 뭐예요?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은 이평선을 다 설정을 해놓고 봅니다. 그만큼 대부분 99%는 다 이평선을 보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보는 보조지표는 바로 이평선이에요. 그만큼 강한 이런 심리적인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평선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지표이 뿐만 아니라 이런 이평선 라인들을 항상 지지 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럼에 따라서 지지를 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평선을 이탈시킨다라는 것은 그만큼 개인의 물량들이 많이 털린다,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평선 라인들을 모두 이탈시킨 다음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부터 한 차례 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보시면 됩니다. 세력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력들은 어쨌든 개인의 물량을 털어내고 난 다음에 다시 급등을 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갈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오고 나서 이거 121선 라인들, 241선 라인들 지켜주네, 지금 현재 이탈은 시켰지만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시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보고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로 슈퍼버스는 또 어때요? 121선, 자, 검은 색깔 선이 바로 121선이고 101선을 설정해 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 체크를 해보고 이평선을 다 이것저것 다 설정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설정을 해두시면 되세요. 자, 보시면 어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1선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순간부터 시세 빵 주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런 라인들에서 지지해주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무조건 이탈을 시킨 다음에 그냥 올라가면 내버려 둡니다. 내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왜 그러냐면, 항상
개인의 물량을 다 털어내고 움직일 때 올라가는 게 사실상 확률적으로 봤을 때 꽤나 높은 확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항상 이탈하는지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이탈했다가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제 120일선 라인이 지금은 움직이고 있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오는 시점들,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현재가 구간과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요. 그런 다음에 재돌파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요? 자, 보시면 121선이 꺾이고 현재가가 내려오고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할 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타라는 것은 매수하고 기다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고 그런 게 보다는 확률상으로 높고 수익을 많이 보기 위해서는 계속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체크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돈 버는 거 쉽나요? 아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공짜로 돈 버는 게 어딨나요? 그만큼 뭐 공짜로 번다라고 해도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벌겠죠. 근데 어찌됐든 이런 그림들이 나오고 나서 기다려야 되고 이런 구간이 이렇게 또 만들어졌을 때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졌을 때 진입을 했을 때는 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투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인투이션도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투이션도 슈퍼버스랑 똑같은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뭐죠? 온도 파이낸스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 온도 파이낸스 저희가 여러 번 나갔었죠. 온도 파이낸스 보시면 어떤가요? 인투이션이라든지 뭐 오리진트 레일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처럼 움직이나요? 다 떨어뜨리고 나서 움직이는 편인가요? 아니죠. 계속 우상향하죠. 저점 자체를 높여가면서 계속 우상향해 갑니다. 자, 이 차트 보실 때 어떤 거 생각나시나요? 베니스 토큰이 생각나실 거예요. 베니스 토큰 저희가 계속 지금 몇 번째, 한 4, 5번째 매매를 하고 있죠. 처음에는 요 자리, 그렇죠? 이만큼 먹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자리, 그렇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시고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에 대한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이거랑 거의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차트 모양이 완전히 똑같든 뭐 틀리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매수 타점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121선 라인들 이탈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은 급등할 때 잡느라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개인 물량 털어내야 된다. 121선 라인 이탈하면서 털어냈죠. 근데 보시면 어때요? 우리는 여기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근데 내려가죠. 매수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파한다? 추세 전환됐구나.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센트리퓨즈도 마찬가지고 지금 베니스 토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은 이제 온도 파이낸스는 계속 체크하고 보셔야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보셨을 때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 번에 이탈할 가능성? 솔직히 말해서 이제 23일 날 엄청나게 급락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물량을 한번 털어낸 거잖아요. 물량을 한번 털어낸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한 번 더 물량 털어내고 다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시장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이런 구간들을 지켜주면 한 번 더 시세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찌 보면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제 손절가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632원에서 635원 자리를 추천을 드리되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에 이탈하고 추세가 이탈을 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625원.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에서 2.5% 손절가 잡고 보시면 632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625원에 대응을 한다. 그러면 한 1.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수 타점 구간들 여기 잡아드리고 한 번에 시세 줬을 때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타점 잡는 방법들 안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어 프로토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차트 보시면 자, 저랑 같이 분석을 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았는지, 우리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보면 좋을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딱 보이시지 않나요?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지.
이것만 체크하세요. 자, 검은색 라인들. 지금 현재 시점이 딱 요 시점이라 해볼게요. 여기 검은색 라인들 돌파하면 매수해야겠다.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어떤 흐름들이 또 나와요? 아까 온도 파이낸스처럼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도 파이낸스처럼 밑바닥까지 다 내리고 나서 검은 색깔 라인들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추세 전환과 동시에 올라가는 흐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세 주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세가 끊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다시 내려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지지해주고 재돌파하는 흐름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매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도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럴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어 프로토콜도 봤고요. 자, 그리고 센트리퓨즈. 자, 센트리퓨즈 보시면 어때요? 한번 상승 나올 때 거래대금 받쳐주면서 연속적으로 상승세 나오죠. 딱 보이지 않나요? 일봉상 흐름을 보고 있는 건데 이 구간 안에서 우리는 적어도 두세 번의 매매는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냥 과거에 매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보시면 딱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보이죠? 어디서 매매를 해야 돼요? 요 자리들 한번 매매가 가능했고, 요 자리들, 그쵸?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이런 게 딱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놓쳤지만 구독자 방안에서 매일매일 보면서 매매해야 될 타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계속 띄워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고 그리고 시간대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2%, 3%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든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꾸준히 수익을 보는 것들이 결국에는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뭐 오늘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갖고 센트리퓨즈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볼게요. 그리고 베니스 토큰도 이어서 또 계속 볼 거고요. 흐름 보이다가 또 올라갈 만한 코인들 또 이제 매매할 만한 코인들이 보이면 구독자 방에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한 번씩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 자, 베니스 토큰도 딱 보이지 않나요? 한번 이탈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통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잖아요. 일봉상으로 지금 계속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5일선, 3일선 구간들이 이탈해버리게 된다면 결국에는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는 좀 위험한 위치예요. 그리고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더 121선 라인들 재돌파하면 이렇게 되고 재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뭐 매매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잘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